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연립의 처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어서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form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A matrix is said to be in reduced row echelon form. 이거를 뭐 RREF 이렇게 줄여서도 많이 부릅니다. If the following hold. 다음이 성립할 때 우리가 네. 이거를 한국말로 기약행사다리꼴 이렇게 불러요. 기약행사다리꼴.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기약행사다리꼴이라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ny row containing a non-zero entry. 0이 아닌 엔트리가 있는 0이 아닌 성분이 있는 행은요 precedes 앞에 있어야 돼요. Any row in which all the entries are zero.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0인 행들 있잖아요. 행 중에서 모든 성분이 0인 행들 그 애들은 다 뒤에 있어야 된다. 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1, 2, 3, 0, 0, 0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고 0, 0, 0, 1, 2, 3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0인 친구들이 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the first non-zero entry in each row is the only non-zero entry in the column. 이게 무슨 뜻이냐면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있죠. 각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친구는요. 그 열에서 유일하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행에서 뭐 이렇게 3, 0, 0, 4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0이 아닌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에 아래가 전부 0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위에 아래가 전부 0이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the first non-zero entry in each row is 1. 아까 제가 3으로 적었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워가지고 자 각행에서 그 0이 아닌 친구는 제일 왼쪽에 있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1이어야 돼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and it occurs in a column to the right of the first non-zero entry in the preceding row.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0, 0, 0, 3, 0, 0, 5, 0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3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2번 조건에 의하면 이 1 위에는 전부 0이잖아요. 그리고 1 아래도 전부 0이고 그랬을 때 이 위쪽을 보세요. 위쪽 로우들 있죠. 이 위쪽 로우들에 0이 아닌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first non-zero entry가 걔네들의 first non-zero entry 그게 그거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first non-zero entry 위에 있는 친구들의 first non-zero entry가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first non-zero entry는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그 1들이 무조건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을 잡았을 때 이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도록 생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이 1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 1들 있죠. first non-zero entry 이 친구들 우리가 pivot 1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친구를 pivot 1 이렇게 부르는 교재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딴 교재에서는 뭐 pivot 1 이렇게 부르는 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선도일이라고 번역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고 여튼 pivot 1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pivot 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이게 다음이 이제 왜 row
reduced echelon 폼이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1, 0, 0, 1, 0, 1, 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reduced row echelon 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쵸? first non-zero entry가 이렇게 있는데 first non-zero entry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위아래는 전부 0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0이 아니죠? 여기 0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죠. 여기 0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0, 1, 0, 2, 1, 0, 0, 1, 1, 0, 0, 1, 1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0이죠. 이렇게 이제 행렬이 있는데 이것도 reduced row echelon 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pivot 1을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행에서 pivot 1은 누구예요? 제일 앞에 있는 이 친구 pivot 1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가 pivot 1, 이 친구가 pivot 1인데 우하향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우하향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 0, 0, 0, 1, 0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pivot 1을 보세요. pivot 1이 아니죠. 지금 이게 first non-zero entry가 pivot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reduced row echelon 폼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행렬은 elementary row operation에 의해서 그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reduced row echelon form of a matrix.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 적은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거기에 그 elementary row operation들을 파이널게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낸 reduced row echelon form을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form of a matrix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게 방식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우스 소거법을 하더라도 그 방식이 이제 제가 유니크하지 않다 그랬죠. 이제 약간 정해진 거는 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forward 패스, backward 패스 이렇게 가도록 하는 이 과정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한다 그랬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당하게 elementary operation을 취해서 reduced row echelon 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서 reduced row echelon 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다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게 항상 유니크하다. 무조건 같은 게 만들어진다. 방식이 다르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증명을 좀 이따 할 겁니다. 이제 Theorem 3.16의 코롤러리로 볼 거고 이거 증명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은 별로 이제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또 생략하는 교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하는 풀이가 증명이 좀 괜찮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여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면 가우시전 엘리미네이션은 항상 transforms any matrix into reduced row echelon forms. 이거를 굳이 뭐 엄밀하게 쓰는 거는 의미가 딱히 없고요. 이거 완전 그냥 노가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쓴다는 건 결국 알고리즘을 거쳐서 그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묻는 건데 사실 이제 몇 번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사실 한 번만 해보더라도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엄밀하게 쓰진 않을 거고 우리 교재에서도 아마 엄밀하게 쓰진 않았을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네, 증명을 제가 이제 자세히 적을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적을 생각은 없고 뭐 그렇게 할 의미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네, 예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예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번에 했던 예시를 그냥 간단하게 다시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3, 2, 3, 마이너스 2, 1, 1, 1, 0, 1, 2, 1, 마이너스 1, 3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얘를 forward 패스, backward 패스를 거쳐서 어떤 행렬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냐면 1, 0, 1, 0, 0, 1, 0, 0, 0, 0, 0, 1, 1, 2, 3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던 건데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zero가 이제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zero가 아무 데도 없죠. 아무 데도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zero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게 제일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피벗 원들이 이렇게 있죠. 피벗 원들. 각 로우의 first non-zero entry가 1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1인 친구들을 피벗 원이라 한다 그랬고 그 피벗은 원이 우하향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이쪽에는 뭐가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조건 0이어야겠죠? 얘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얘도 0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한 이 친구들은요. 이제 어떤 숫자가 나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0일 필요도 없고 1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런 숫자나 다 가능합니다. 괜찮죠?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왜 0이어야 되죠? 이 친구들 왜 0이어야 되죠? 이 친구들 왜 0이어야 되죠? 그렇죠. first non-zero entry에 대해서 그 컬럼들에는 다 0밖에 없어. 그게 only non-zero entry니까 다 0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다 0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왜 0이어야 될까요? 그죠? 얘가 first non-zero entry였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어. 여기 1이고 여기 1일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만약 pivot 1이라면 이게 pivot 1이라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non-zero entry는 아니겠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뭐 이게 불가능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약 1이 있어버리면 얘가 first non-zero entry가 아니니까 여튼 그런 의미로서 여기가 이제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피벗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게 다 피벗이라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0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피벗일 수도 있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항상 이렇게 reduce row echelon form으로 바꾼다. 그죠? 포워드 패스가 어떤 과정이냐면 포워드 패스가 이 얘네들 이제 first non-zero entry를 다 1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친구들을 다 0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게 포워드 패스였고 그리고 백워드 패스는 그죠? 그 피벗 원들이 정해져 있었을 때 걔 뒤쪽을 전부 0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reduce row echelon form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제 증명도 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사실 그냥 이게 노가다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유니크네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니크네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항상 같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건 이제 노가다가 아니죠. 무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이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예제를 좀 볼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걸로 할 거 그랬나? 2x1 플러스 3x2 플러스 x3 플러스 4x4 마이너스 9x5는 17. 얘는 막 하나는 한국말로 하고 하나는 영어로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x3, x4, 마이너스 3, x5는 6. x1, x2, x3, 2x4, 마이너스 5x5 이게 8이다. 그리고 2x1, 2x2, 2x3, 3x4, 마이너스 8x5는 1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풀 때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랬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개수행렬을 따가지고 옵니다. 자, 2, 3, 1, 4, 마이너스 9. 예전까지는 그냥 이 식에서 했는데 굳이 이제 x1, x2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행렬에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1, 1, 1, 1, 마이너스 3, 6. 그 다음에 1, 1, 1, 2, 마이너스 5, 8. 2, 2, 2, 3, 마이너스 8, 1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사실은 row operation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column operation은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은 이 식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뺀다 이런 게 이 식에서 의미가 있나요? 딱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elementary operation은 row operation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에 랭크 할 때 봤던 것처럼 막 항등열 나오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 reduced row echelon 폼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제일 위에 적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겠죠. 뭐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랑 뭐 비슷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니까 1이 제일 앞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을 제일 앞에 써볼게요. 그러려면 복부수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1111 마이너스 3 6 그 다음에 2 3 1 4 마이너스 9 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 줘서 더해주는 거죠. 해볼게요. 1111 마이너스 3에 6 그대로 쓰시고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7 빼기 12 하시면 5인가요? 그 다음에 0 0 0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0 0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얘랑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원래는 사실 이제 다 거의 다 했죠. 이게 포워드 패스가 사실상 지금 다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1 아래 전부 0, 여기 1 안에 전부 0. 근데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아래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행에서 non-zero entry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pivot 1이겠죠. 얘네들이 pivot 1인 거예요. 얘네들이 pivot 1. 그 아래 있는 친구가 0이어야 돼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아래가 전부요. 사실 자연스럽게 여기 아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얘가 pivot 1이고 얘가 어딘가 여기가 pivot 1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앞에 전부 non-zero entry여야 되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0일 수밖에 없어요. 여튼 그거는 이제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first non-zero entry고 여기 아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배 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라지죠. 여기 마지막 행이 사라지죠. 아이고.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 여기가 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0로가 됐어요. 0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워드 패스는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지막 행이 피벗 1이 없는 거죠. 이제 0로니까. 0로에서는 피벗 1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0로니까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백월 패스를 해야 되는데 백월 패스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쵸. 피벗 1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줘서 더해줄 거고 마이너스 3배 줘서 더해줄 겁니다. 이게 백월 패스 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붓을 해봅시다. 이렇게 지우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가 바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줘서 더해주면 여기 0 되고요. 마이너스 2배 줘서 더해주면 4 빼기 3은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 줘서 더해주면 0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배 줘서 더해주면 이쪽에 있는 이 피벗 1이 위에가 0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0이고요. 이거 싹 바뀔 텐데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배 줘서 더해주니까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써볼까요? 이 식을 써보면 이게 이제 x1 앞에 계수, x2 앞에 계수, x3 앞에 계수, x4 앞에 계수, x5 앞에 계수 이건 상수항이죠. 그래서 x1 플러스 2x3 마이너스 2x5 이게 3인 거고요. x2 마이너스 x3 플러스 x5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4 빼기 2x5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이 행렬이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reduced row echelon form이 실제로 된 거고요. 피벗 1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렸고 그 위아래로 전부 0이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0 row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reduced row echelon form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정리를 하면 좋은 게 뭐예요? 바로 그쵸. 자유변수랑
종속 변수를 구분을 쉽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 피벗 1들에 대응하는 변수들이 무슨 변수가 되죠? 종속 변수가 돼요. 이 친구들이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 있죠. 여기 x3라든지 x5 이건 변수가 아니지 상수항이죠. 그래서 x3랑 x5가 바로 independent variable이 됩니다. 실제로 볼까요? 독립 변수가 되는데 자유 변수 free variable 또는 independent variable이 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x3하고 x5를 이제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x3랑 x5를 아무렇게나 잡으면 그 친구들에 의해서 x1, x2, x4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x3하고 x5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고 그럼 그거에 의해서 x1은 뭐 해야 되냐면 3 빼기 2s 플러스 2t여야 되고 x2는 1 플러스 s 빼기 t여야 되고 x4는 2 플러스 2t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집합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보면 여러분이 x1이 지금 3 빼기 2s 플러스 2t고 막 이런 식이니까 지금 뭔가 상수항 그리고 s 그리고 t 이렇게 이제 더해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수항은 3이고 s 앞에 계수 마이너스 2고 t 앞에 계수 2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x2는 상수항 1, s 앞에 계수 1, t 앞에 계수 마이너스 1. x3는 상수항이 없죠. s 앞에 계수 1, 나머지 0. 그 다음에 x4 같은 경우는 상수항 2고요. 그 다음에 s 없고요. t 앞에 2. x5는 여기 0, 0,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집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깔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general solu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general solution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게 general solution이고 그리고 좀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homogeneous equation 그죠? corresponding homogeneous equation의 general solution이고 이 친구가 particular solution이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유니크네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reduced echelon form의 유니크네스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에는 중요하죠. 이 theorem 3.15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볼게요. 안 할 뻔했네요. 자, AX는 B라고 하는 친구가 be a system of R non-zero equations in n unknowns. 미지수가 n개고 이제 이퀘이션이 r개이기 때문에 A의 크기는 R by n이에요. 괜찮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suppose that it has a solution. consistent system이란 거죠. 그리고 A, B가 reduced echelon form으로 써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유변수, 독립변수가 딱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rank of A는 무조건 R일 수밖에 없고요.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general solution is of the form S는 T0 S0 플러스 T1 U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Tn-R UN-R 여기서 S0부터 U1 UN-R 이 친구들은 전부 벡터고요. 그리고 T1부터 Tn-R은 이제 스칼라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썼다는 건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 표현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S0인 거고요. 여기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S0, 얘가 U1, 얘가 U2고 이게 T0, T1. 그래서 여기 T0, T1들이 약간 그 변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 변수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냥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U1부터 UN-R까지가
is the basis for the solution set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 and S0 is a solution to the original system.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의 general solution이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particular solution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굳이 뭐 적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써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AB가 이미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써져 있는데 non-zero equation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행렬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게 non-zero row라는 거거든요. 지금 zero equation이 없으니까 모든 행들이 다 이제 non-zero여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총 R개의 행이 있는데 R개의 row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전부 그럼 pivot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non-zero니까 다 pivot 1이 있어요. pivot 1이 있는데 그럼 pivot 1이 총 몇 개 있어요? R개 있어야겠죠? pivot 1이 총 R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pivot 1이 R개 있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100.0. 그 다음에 0100.0 아니면 001 뭐 이렇게 생겨도 되고 여튼 이런 식으로 쭉 pivot 1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얘네들을 아무리 조합해봤자 얘를 만들 수 있나요? 절대 못 만들죠. 왜냐면 여기에 다 0이니까 이 앞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행들이 이렇게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rank of A가 R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네, 그렇게 말로만 하겠고요. 자, 2번도 말로만 할 건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general solution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 식이 성립을 하니까 AS0 플러스 T1 U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TN-R UN-R이 이게 P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AS0도 B란 말이에요. 왜냐면 S0도 솔루션이니까 지금 T1하고 TN-R은 아무런 숫자나 지금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특정한 벡터고요. 얘는 이제 아무런 거나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렇게 써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S0도 그럼 B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양변 이렇게 AS0랑 B랑 소거를 시켜버리면 여기 T1, U1부터 TN-R, UN-R까지가 이 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 AX를 했을 때 얘를 X라고 하면 AX를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의 해가 되는 거고 거꾸로 homogeneous system의 해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했던 얘기예요. 이거 굳이 제가 어디서 제가 좀 엄밀하게 설명을 했는지를 찾아드리면 3장 3절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어디죠? 그쵸. Theorem 3.9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Theorem 3.9 거기서 솔루션 셋의 consistent system of linear equation AX는 B의 솔루션 셋은 AX는 0의 솔루션 셋에다가 particular 솔루션을 더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particular 솔루션을 빼면 이게 general 솔루션 셋이잖아요. 이 셋에서 S0 뺀 게 general 솔루션 of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증명을 안 해도 앞에서 한 거라서 안 해도 됩니다. 끝나죠?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뭐만 좀 남았냐면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좀 있긴 하죠. U1부터 UN-R까지 이 친구가 이제 베이시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이제 쓰려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U1부터 UN-R까지가 베이시스다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corresponding homogeneous system AX는 0의 general solution이 지금 어떤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T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TN-R UN-R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kernel of LA라고 하는 친구의 디멘션을 관찰을 해보면
이거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엔 u1부터 un-r까지에 의해서 스팬이 되는 거니까 n-r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u1부터 un-r까지가 1차 독립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커널 오브 LA의 디멘션이 n-r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얘의 해집합이니까 해집합이 커널 오브 LA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미 랭크 오브 A가 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랭크 오브 A가 R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랑 더해서 N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n-r일 수밖에 없겠죠. 얘가 n-r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랑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u1부터 un-r까지가 1차 독립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대충 말했는데 이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서 대충 좀 써봤어요. 대충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Theorem 3.16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유닉네스를 증명을 하기 위한 그런 Theorem이라서 정확히는 사실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뒤에 가서 뭐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알아놓으시는 게 이제 좀 이따 문제 풀 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et B be the reduced row echelon form of A라고 할게요. A는 n by n matrix of rank R이고 B는 reduced row echelon form of A라고 합니다. A가 랭크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A가 0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사실이 성립을 하는데 the number of non-zero roots in B is R. 두 번째, row, 루트가 아니라 row. rows in B is R. 그리고 두 번째, for each 1보다 크고 R보다 작거나 같은 I에 대해서 there is a column BJI of B such that BJI는 EI. EI는 우리 기억나요? 그 standard basis of FN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EI는 그럼 뭘까요? 그죠? I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그런 순서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the columns of A numbered J1, JR are linearly independent. 그리고 네 번째로 for each 1과 n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if column k of b is d1, e1부터 점점점 dn, dr, er 이렇게 했을 때 then column k of a is d1, a, j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dr, a, jr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A가 지금 어떤 그냥 이미 행렬이고 B가 reduced echelon form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랑 B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지금 B의 이제 non-zero row가 몇 개인지 알려주고 있고 이 A의 랭크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B의 컬럼이 EI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항상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게 reduced echelon form인데 랭크가 지금 R이면 어쨌든 A의 랭크가 R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은 되게 당연해. 왜 그러냐면 지금 A의 랭크가 R이잖아요. A 랭크가 R인데 그럼 B도 reduced echelon form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reduced echelon form of A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A에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해서 만든 거죠. 맞아요? 그럼 A에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을 할 때는 랭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B의 랭크도 여전히 R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B의 랭크는 R이에요. B의 랭크가 R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랭크가 R이야. 근데 이게 B가 이제 reduced row echelon form이니까 pivot 1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pivot 1들이 쭉 있을 텐데 이렇게 pivot 1이 있는 이 친구들, 즉 non-zero row들만 pivot 1을 갖고 있죠. pivot 1이 없다는 얘기는 다 0이란 뜻이에요. 0로라는 얘기입니다. 여튼 non-zero row인 즉 pivot 1을 갖고 있는 이런 행들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R개 있어야지만 랭크가 R이 되겠죠. 랭크가 R이라는 얘기는 linearly independent한 row가 몇 개냐를 찾는 건데 pivot 1이 이렇게 있는 row들은 다 linearly independent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다 0이니까. 이해가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non-zero row의 개수가 r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pivot 1이 있는 row의 개수가 r개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pivot 1들이 r개니까 이 이 컬럼들을 관찰했을 때 얘네들이 E1이죠. 여기 제일 위에 제일 이쪽에 있는 게 E1이죠. 여기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봤을 때도 여기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E2가 나왔고요. 그죠? E2가 나왔고 여기서 E3가 나올 거고 여기서 E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 1부터 R까지 그죠? 각 1부터 R까지 피벗 R게 있으니까요. 피벗이 R게 있으니까 1부터 R까지에 대해서 컬럼이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도 됐었죠. 여기 2 있고 여기 0, 0, 0 이렇게 있어도 여전히 reduce로 외치는 폼이었죠. 그러니까 몇 번째 컬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E1 모양으로, E2 모양으로, E3 모양으로, E4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시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A의 정보, 즉 A가 랭크 R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지금 B의 정보를 우리가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B의 정보를 가지고 A의 정보를 거꾸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B의 정보를 가지고 A의 정보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유추해낼 수가 있냐면 A의 컬럼들 있죠. A의 컬럼들, numbered J1부터 JR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게 B였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라는 이 친구에서 어떻게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A에다가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을 해서 B를 만들어낸 건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pivot 1이 있는 이 친구들 있죠. 여기가 J1 번째, J2 번째, J3, J4 이렇게 해가지고 J1 번째 열, J2 번째 열, J3 번째 열, J4 번째 열 이런 친구였잖아요. 이런 친구가 지금 E1, E2, E3, E4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열들 J1, J2, J3, J4 번째 열 이 열들을 보면 이 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 잘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일단은 B에서는 linearly independent 당연히 하죠. 얘가 E1이고 E2고 E3고 E4니까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할 텐데 이 친구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된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재밌는 사실은 지금 뭐까지 알 수 있냐면 만약 각 1부터 n까지 k에 대해서 이 column k of b가 d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dr, er이었으면 column k of a는 d1 aj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dr ajr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j1, j2, j3, j4로 이렇게 생긴 이런 친구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컬럼 K번째 컬럼들을 가져왔을 때 이 K번째 컬럼은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E1부터 ER까지 1차 결합으로 생겼겠죠. 동의하세요? 이게 물론 열의 개수가 n개기는 한데 행의 개수가 m개기는 하죠. 행의 개수가 m개라서 이 K번째 컬럼은 FM 안에 있는 친구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이 친구는 전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피벗 1이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1이 총 R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E1부터 ER까지 1차 결합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머지가 다 0이니까 이 피벗 1들이 있는 그 친구들에서만 여기가 0이 아닌 친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기껏 해봐야. 좀 지저분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K번째 있는 이 컬럼은 어쨌든 E1부터 ER까지 1차 결합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렇게 E1부터 ER까지 1차 결합으로 생겼으면 그러면 A의 K번째 컬럼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AJ1부터 AJR까지 같은 1차 결합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D1, E1, DR, ER 이렇게 생겼으면 A에서도 D1, AJ1, DR, AJR 이 모양으로 생겼더라.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B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A를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사실 A에 의해서 B가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3, 4번이 문제죠. 1, 2번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끝입니다.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3, 4번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에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줘서 여러분이 B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이제 여러 번 취한다는 건 앞에다가 기본 행렬, elementary matrix들을 곱해줘서
우리가 B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들은 다 invertible matrix죠. invertible matrix들이 곱도 invertible matrix니까 얘를 그냥 한 번에 제가 U라고 써볼게요. U는 invertible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면 n by m 매트릭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n by n, 이 친구가 n by m이니까 네, 그렇죠. 여기가 n by m이어야겠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줘서 우리가 B를 만들어냈으니까 UA는 B 이게 성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냐면 A를 여러분이 이렇게 컬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열을 하면 이렇게 컬럼들 이게 총 n개의 컬럼이 있겠죠. 왜냐면 A가 n by n 매트릭스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컬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W1부터 Wn까지 이렇게 컬럼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U랑 V1부터 Vn까지의 곱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예전에 행렬 공부했을 때 했던 겁니다. U, V1, U, Vn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행렬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이렇게 컬럼들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U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는 거는 U에다가 얘를 곱해줘도 3 곱하기 1 행렬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U랑 얘를 계산한 결과를 첫 번째 열에 적고 U랑 얘를 계산한 결과를 두 번째 열에 적고 U랑 얘를 계산한 결과를 세 번째 열에 적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얘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그대로 써보면 여튼 같은 행렬이면 성분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UV1은 W1 그 다음에 점점점 UVN은 WN 지금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지금 JR번째에서는 BJI가 지금 EI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BJI가 EI여야 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제가 V1부터 Vn까지라고 써버렸는데 그냥 A1, B1 우리 교재 지금 위에 이제 정리 노테이션을 따라서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같은 말입니다. 자, A1부터 AN 이렇게 써볼게요. 교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같은 말을 쓰는 건데 괜히 아까 그렇게 썼네요. 자 UA1, UAN 그 다음 여기가 B1, B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UA1은 B1이어야 되고 UA2는 B2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U의 그러니까 BJI 이게 바로 EI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U의 AJI 이 친구가 지금 EI여야 되는 거죠. U에다가 U가 n by m이고요. 여기 n by 1 곱했을 때 n by 1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U에다가 AJI를 곱했더니 지금 EI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AJ1부터 AJR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E1부터 UAJ1이 아니죠. E1이고 UAJ2가 지금 E2고 점점점 UAJR이 지금 ER인데 그러면 이거는 AJ1부터 AJR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AJ1부터 AJR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다른 친구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J1이 다른 친구들의 이렇게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UAJ1은 CJ2의 UAJ2 CJ2는 지금 상수죠. 상수니까 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JR의 UAJR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여기가 E1이고 여기 E2고 여기 ER이니까 E1이 E2랑 ER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무슨 이죠? 따라서 AJ1부터 AJR까지는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E1부터 ER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AJ1부터 AJR까지도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만약에 BK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 D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DR, ER 형태 써주면
이제 AK는 어떻게 써질까 이게 궁금한 건데 AK는 어떻게 써질까요? 우리가 UAK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BK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UAK라고 하는 친구가 BK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E1하고 ER도 뭔지 알거든요. 이게 뭐냐면 D1의 UAE1, J1 그리고 DR의 UAJR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U의 AK 마이너스 D1AJ1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DRAJR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U가 인버터블 매트릭스니까 여러분이 양변의 U 인버스를 곱할 수 있죠. 왼쪽에. 그러면은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AK가 D1AJ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DRAJR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뭐 AJ1을 U 인버스 E1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U가 인버터블 하니까.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끝난 거죠. 증명 끝.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B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토대로 이 A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문제에서 몇 개를 이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보긴 할 거예요.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 이제 다음 코롤러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는데 reduce row echelon form이 항상 유니크하다. 이게 우리의 이제 메인 리졸트예요. 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서 reduce row echelon form B를 만들 수 있고 elementary operation을 취해서 reduce row echelon form B'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B가 어떻게 생겼고 B'이 어떻게 생겼을 텐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같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의 랭크를 내가 R이라고 하면 만약 랭크가 0이었으면은 어차피 어떻게 elementary operation을 취하더라도 항상 0일 테니까 뭐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양수인 경우를 좀 볼게요. 그랬을 때 랭크가 양수면은 B의 랭크도 여전히 R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non-zero row가 R에 있죠. 그게 무조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B'도 마찬가지로 non-zero row에 non-zero row가 이렇게 제일 위에 R개가 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피봇 1의 개수도 피봇 1도 이렇게 R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치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죠. 위치는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같아야 된다는 걸 보여야겠죠. 피벗 1의 위치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1행의 피벗 1의 위치가 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있고 여기 두 번째 컬럼에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 E1 있죠. E1에 의해서 상성되는 이 AJ1이라고 하는 친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컬럼이니까 A1이겠죠. 그러니까 이 B의 첫 번째 열에 지금 피벗 1이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A에서의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이게 0일 수가 없죠. 왜냐면 아까 우리 몇 번째에서 얘기했던 우리 세 번째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에 의하면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피벗 1들에 대응되는 A에서의 컬럼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응되는 이 컬럼이 0일 수가 없어요. 0이면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쪽이 1이면 이쪽 피벗 1이 여기에 first 컬럼이 여기에 1이었으면 여기서도 이 A1 첫 번째 열이 0일 수가 없어요. 괜찮죠? 0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세컨드인 지점에서 피벗 1이 생겨버렸으면 그러면은 첫 번째 컬럼에서는 0이었단 얘기잖아요. 피벗 1 전에는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이 열이 이 친구가 지금 이게 0 컬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가 0 곱하기 뭐 2원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0 곱하기 2R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4번에 의해서 여기 4번 있죠. 만약에 이렇게 0 곱하기 2원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0 곱하기 2R 모양으로 생기면 그거에 대응하는 컬럼은 A에서의 컬럼은 0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0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0 컬럼이었으면 여기가 0 컬럼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여기서는
B번에 의하면 제로 컬럼이 아니라 그랬는데 B'에서는 제로 컬럼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피벗은 무조건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컬럼 위에 같은 위치의 컬럼이 있을 수밖에 없다. first pivot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second 컬럼에 만약에 pivot이 있었으면 B'에서도 second 컬럼에 pivot 1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주장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second row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second row에서도 pivot 1이 뭐 이렇게 만약 여기가 세 번째 있었고 여기는 네 번째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세 번째 이렇게 pivot 1이 있으면 여기서 돌아갔을 때 지금 A2랑 A3랑 1차 독립인 거죠. 맞아요? A2랑 A3랑 1차 독립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피벗이 여기 두 번째 로우에 있고 여기 네 번째 로우에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3가 무조건 여기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는 무조건 0이란 얘기거든요. 여기 다 0이고 맞아요? 피벗 1 앞에 있는 친구는 다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있는 이 B의 컬럼이 무조건 두 번째 있는 컬럼에 어떤 상수배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있는 컬럼에 상수배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K2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A1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컬럼이. 그러면은 A2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세 번째 컬럼이 K2 여기 지금 B2가 맞겠죠. B2가 맞죠. 지금 제가 약간 말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로가 지금 B2의 상수배 형태로 생긴다라는 얘기는 A에서도 세 번째 컬럼이 두 번째 컬럼의 상수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모순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지금 이렇게 세컨 피벗의 위치도 다르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적기 귀찮아가지고 말로 때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벗의 위치가 여기가 세컨드 여기가 세컨드였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서드였으면 여기서도 서드여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벗의 위치는 사실상 전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인덕션처럼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벗의 위치는 끝났습니다. 피벗의 위치는 끝났어요. B랑 B'의 피벗들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벗 1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피벗 1들이 이렇게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피벗 1들만 있다고 해서 모든 매트릭스의 그 성분들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피벗 1들이 있는 컬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나머지 컬럼들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할까 사실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나머지 컬럼들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거는 사실 이제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모르죠. 얘네들은 알죠. 얘네들은 다 영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 뭐 해야 되냐 이거는 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유출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이 컬럼은 무조건 이 피벗의 위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피벗의 위치가 J1번째, J2번째, JR번째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어떤 형태로 써줄 수밖에 없다고요? A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 ER 이라고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A1, B, J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라고 쓰지 말고 K라고 씁시다. K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R, ER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K1, B, J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R, B, JR 형태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A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S번째 로우였다고 한다면 S번째 컬럼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A의 S번째 컬럼은 그러니까 얘가 S번째 컬럼인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친구였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나요? 자, 여튼 S번째 컬럼 이게 K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R, ER 모양을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임의의 컬럼들이 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걔는 다시 쓰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S번째 컬럼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K1, AJ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R, AJR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AJ1부터 AJR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게 세 번째 주장이었죠. 우리 아까 Theorem 3.16의 세 번째 주장이 AJ1부터 AJR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K1부터 KR까지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S번째 컬럼은 A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A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K1부터 KR까지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K1부터 KR까지가 유니크하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이 S번째 컬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사실 A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유니크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B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든 B'에서 논의를 하든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생겨야 되는지가 A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B랑 B'이 사실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면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텝은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벗 1의 위치를 잡아주고 피벗 1 위치가 똑같다는 걸 증명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 컬럼들도 그 A에서 이제 어떻게 그 각 컬럼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교재도 읽어보시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A랑 B에서의 컬럼들 사이의 관계가 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서 연습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보다는 이제 교재 예제를 하나만 볼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 연습 문제 풀 때 많이 하겠죠. 이제 했다고 칠게요. 컴퓨터도 다 해줍니다. 이런 거. 이제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이렇게 다 바꿔줬다고 해볼게요.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A를 B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B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A에 대한 정보랑 B에 대한 정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Theorem 3.6이었죠. Theorem 3.16, 3.16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인 example을 통해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뭘 할 수 있죠? 이 랭크가 이쪽 A의 랭크랑 B의 랭크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을 했을 때는 랭크가 변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사실은 rank of A랑 rank of B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rank of B는 뭘 토대로 알 수 있죠? pivot 1의 개수를 토대로 알 수 있죠. pivot 1들이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게 3이니까 rank of B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럼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피벗 1들이 있는 이 컬럼들 있죠. 피벗 1들이 있는 컬럼들, 이 컬럼들에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그거에 대응하는 A의 컬럼들을 보시면 이 컬럼들이 첫 번째 사실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1, A3, A5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A의 첫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 어떤 사실로 알 수 있냐? 지금 보시면 이 네 번째 B의 네 번째 컬럼을 보시면 얘가 4, 2, 1, 마이너스 2, 2 형태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죠? 4, 2,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의 첫 번째 컬럼에서 B의 세 번째 컬럼을 뺀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요? B의 네 번째 컬럼이 4B1 빼기 B3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돌아가서 A 입장에서 보시면 A에서도 마찬가지로 A4는 4A1-A3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의 네 번째 컬럼을 보시면 이게 4A1 빼기 A3가 돼요. 되나 볼까요? 8 빼기 6은 2, 4 빼기 3은 1, 8 빼기 8은 0, 12 빼기 7은 5 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reduced row echelon 폼에서 컬럼들 사이에 성립했던 관계식이 A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모든 컬럼들 사이에 그 결합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이런 관계, 그죠? 이 피벗 1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관계가 A에서도 유지가 되더라. 그 정도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컬럼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반적인 B에서의 컬럼에서의 위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B에서의 만약에 뭐 열심히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꼭 B1, B3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관계가 있죠? EB2 빼기 B3가 B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도 A에서도 EA2 빼기 A3가 A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되는지 볼까요? EA2 빼기 A3가 A4가 되나요? 되죠.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까 증명이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인버티블 매트릭스 U를 A에다 곱해줘서 B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A에서의 이제 관계가 B에서의 관계랑 이제 사실상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튼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랑 그것의 reduced to echelon form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랭크가 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의 컬럼 그리고 B의 컬럼들, 그러니까 A의 컬럼들 사이의 관계식이 B의 컬럼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또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generating set을 뽑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벡터가 있었을 때 거기서 소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소거해서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거 뽑아내면 베이시스 찾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토대로 좀 더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